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적 만족이나 교감을 위해 동물을 키운다. 이렇게 고기를 얻기 위해 키워지는 동물이 아닌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을 우리는 반려동물이라고 한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반려동물이 우리의 친구이자 이를 넘어서 가족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모순이 존재하는데 그들은 그들이 귀엽다고 여기는 동물의 한정에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스스로를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는 가슴 따뜻한 동물 애호가라 칭하는 사람들 중에 바퀴벌레와 파리, 생쥐 등에게 감정을 이입하며 이들의 생존권을 위해 인간이 희생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걸 본 사람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왜냐면 이들의 외모가 혐오스러우니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는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해야 마땅한 것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유튜브에 보면 애완돼지나 어릴 때부터 키운 소와 교감을 나누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 가축들도 인간과 충분히 교감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별 죄책감 없이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잘만 먹지 않는가? 그들은 이런 논리를 설파하며 그들의 행위를 동물 보호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표장한 채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로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모두가 죄책감을 느껴야 하며 또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후 그들은 자신들의 동물 보호 활동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제육에 쇠고기 미역국을 한 사발이 말아먹고 후식으로 인간으로부터 강제 추출당한 우유 생크림 쉐이크까지 조진 후 달팽이의 책에서 추출한 크림으로 피부를 진정시킨 후에야 이내 낮에 만났던 동물의 권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던 야만인들로부터 느낀 분노를 가라앉히며 비로소 오랑우탄 서식지를 파괴하며 얻어낸 원목으로 만든 침대에 누워 내일은 또 어디에서 동물권을 외치며 시위할지 고민하며 잠에 들게 된다. 그렇게 이내 잠에 들려던 찰나 문득 오늘 아파트 단지에 길고양이 밥을 주지 않았다는 걸 떠올리며 성급히 살을 챙겨 집 앞으로 나간다. 배가 고프면 어떡하지? 우리 애기들 내가 갈게. 아파트에 걸려있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마세요 라는 공고문을 보며 이렇게 몰상식하고 동물을 아낄 줄 모르는 야만이들과 같은 공간에 산다는 것에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이내 자신을 맞이해주는 이 아니라 밥을 맞이해주는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먹이며 안도와 행복감에 빠진다. 길고양이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이들이 늘어나는데도 그들은 상관이 없다. 왜냐면 고양이가 귀여우니까. 그렇다고 자신들이 걷어서 키우기에는 그만한 책임감은 갖고 있지 않다. 고양이의 뒷바라지를 하고 죽음 이후까지 책임지기에는 너무나 큰 책임감이 필요하다. 나는 가연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먹이를 주는 기쁨은 느끼고 싶지만 그들로 인한 피해는 감수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이들을 걷어서 키울 만한 책임감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모순을 견디지 않고서는 활동할 수 없는 이들 캣맘에 대해서 그들은 왜 이런 행동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처치할 합법적인 방법은 없는지 알아봅시다. 사실 과거에는 캣맘이라는 이름이 마음 따뜻한 동물의 애호가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약간은 긍정적인 뜻을 담고 있었던 적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들로 인해 길고양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피해 사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캣맘이라는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혐오의 용어로 변질되어 버렸죠. 이러한 캣맘으로부터 온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겨울철 고양이들은 추위를 피하고자 따뜻하게 되어진 차량 엔진룸 위로 올라가거나 차량 하부로 기어 들어가는 습성이 있는데 이에 어느 한 아파트 단지에서 캣맘들이 지하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 하부에 먹이를 배치하는 일을 일삼고 이 때문에 고양이가 차량 위에 올라가는 상황 역시 자주 벌어져 스크래치와 발자국이 남게 되어 참다 못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에 캣맘들이 길고양이가 우리의 이웃이라며 고양이들이 차량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 불편한 사람들은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공지를 하게 됩니다. 애초에 주차를 위해 인간이 마련한 지하 주차장에서 고양이가 불편하다면 나가라는 말 같지도 않은 주객 전도를 보여주었죠. 심지어 이런 캣맘의 몰상식한 행위로 인해 엔진룸으로 고양이가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시동을 걸 때 고양이가 죽거나 이로 인해 차도 고장이 나버리는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길고양이도 갈갈이 갈려 찢어 죽어버리게 되고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줘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도 본인들이 귀엽다고 여기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선행이라는 긍정적인 워딩으로 포장한 채 도덕적 오해감을 느끼며 주저없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왜 이렇게 당당한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캣맘의 생각을 이 사진을 통해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참 이기적입니다. 혐오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양이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중성화 수술을 통한 개체수 감소, 울음소리 감소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디로 사람이 버린 고양이를 책임질 배려와 여력조차 없단 말인가요? 와 같은 말을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달라는 아파트 단지 내 공고물에 버젓이 적어놓았는데 일단 이 사람이 남긴 이기적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을 굉장히 이기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이기적으로 가축인 소를 착취해 농사를 짓고 우유와 고기를 얻으며 문명을 이뤄냈고 꿀벌의 노동력을 착취해 꿀을 얻고 닭을 착취해 계란과 고기를 얻어내었습니다. 인간은 꾸준히 그들의 영역을 파괴해가면서 발전을 거듭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캣맘이 문명사회에서 법시 아래에 이렇게 처맞지 않고 당당하게 개소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 철저히 다른 동물에게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또한 고양이와 공존할 방법은? 고양이랑 왜 우리가 공존해야 하나요? 캣맘들은 여름에 모기와 공존할 방법을 모색하려고 창밖으로 자신의 팔을 기꺼이 내놓아주나요? 바퀴벌레와 공존하기 위해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해두기라도 하나요? 생쥐들과 공존하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에 그들이 머물 만한 작은 구멍을 파놓나요? 이 고양이는 앞서 언급한 모기와 바퀴벌레, 생쥐 등과 다를 바 없는 엄연히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유해동물일 뿐 공존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거두어 책임지는 고양이의 한정이
과정에서 공존할 수 있는 동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유해생물인 바퀴벌레도 누군가에게는 애완동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요. 혐오는 정당화될 수 없다. 여름마다 귀찮게 구는 모기에 대한 혐오, 내가 먹을 음식이 앉은 파리에 대한 혐오, 바닥에 쏟아진 토사물에 대한 혐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전기마다 어우러져 끼며 소음을 유발하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뜯어나 개판으로 만들며 차량 위에 올라가 스크래쳐 발자국을 남기는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 그리고 그런 혐오스러운 고양이를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개체수를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죄책감이라고는 단 1도 느끼지 않은 채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캣맘에 대한 혐오는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서 주워들은 글귀로 마치 자신들이 깨어있는 지성인인 것 마냥 혐오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 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겠지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엄연히 혐오할 수가 있죠. 마치 장애인이라는 이유 그 자체로 혐오하면 안 되지만 출퇴근길을 막는 시위단체의 행위를 혐오할 수 있는 것,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혐오하면 안 되지만 퀴어 축제라는 명분으로 변태적인 이상을 입는 성소수자들의 행위를 혐오할 수 있는 것처럼요. 중성화 수술을 통한 개체수 감소와 울음소리 감소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디로? 이 말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서 개체수를 늘리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초에 한 번씩 방구를 갈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원인이 되는 사람이 환풍구 설치는 어디로? 방향제 비치는 어디로? 님들 코막의 착용 어디로?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버린 고양이를 책임질 배려와 여력조차 없다는 말인가요? 이미 유기동물을 책임지는 사회적인 시스템은 정부에 의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긴 합니다. 캣맘들의 문제는 인간의 거주 영역 내에 고양이가 계속 머물게 만들고 심지어 개체수가 증가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인 거예요. 이렇듯 일본 캣맘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마치 자기가 정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착각하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치 야만인, 감정이 없는 사람, 이기적인 인간으로 치부하고 자신들이 그런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 이런 개소리들을 당당하게 늘어놓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고양이들은 자연상에 마땅한 천적도 없기 때문에 지상에서 먹이사슬 최강자리에 놓여있고 먹이사슬을 통한 자연스러운 개체수 감소 유도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자연 생태계를 망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 원앙 킬러 사건이 있는데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자신의 아파트 난간에 둥지를 틀어 함께 생활한다는 내용이 담긴 세상에 이런 일이의 에피소드에서 정말 힘겹게 부화해 자연 서식지로 향하는 새끼 원앙을 존냥이가 그저 재미로 물어주긴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하죠. 혹자는 이게 캣맘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 아니라며 부인하는 똘박 같은 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에서 캣맘이 결정적으로 원인이 된 이유 두 가지는 일단 이 사건이 일어난 공간이 아파트 단지였다는 점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양이가 원앙을 죽이고 먹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양이가 원앙을 죽이고 먹지 않았다는 건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는 뭔가 다른 누군가가 그들의 식사를 챙겨줬다는 뜻이라며 그들의 서식지가 인간의 거주 영역인 아파트 단지라는 것까지가만 할 때 결론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떤 돌대가리 캣맘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먹이를 주는 행위를 계속해서 지속하여 고양이들이 아파트 주변에 서식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이런 비극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죠. 사실 자연상의 고양이가 먹이사슬 아래에 있는 새끼 원앙을 사냥해 먹잇감으로 취급한 그 자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일환이니까요. 그렇지만 인간의 활동 영역 내에 고양이를 들여놓은 것은 엄연히 캣맘 활동의 결과로, 원래 고양이라는 것은 영역동물이라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 영역을 지어 생활하는데, 만약 인간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인간을 위협의 대상으로 느꼈을 테고, 그랬다면 인간의 거주지 근처에 영역을 형성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시겠지만 인간의 보살핌을 받아보지 못한 고양이들은 성체가 되어서도 인간을 매우 경계합니다. 이렇듯 캣맘들은 고양이를 돌봄으로써 인간으로부터 경계심을 없애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 되도록 만들었고, 또한 이런 캣맘들의 어이없는 부분은 자신이 돌보는 고양이에게 애착을 가지며 소욕을 느끼고 이를 분양하는데 책임지라는 명목에 돈을 받아 챙긴다는 점입니다. 하는 거라곤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기쁨만을 느끼고 인간에게 온갖 피해를 주도록 외부에 방치하는 게 전부이면서 거의 자신의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그럼에도 이런 캣맘을 합법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 인터넷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고양이에게 타이레놀이라 초콜릿, 쥐약 등을 먹여 죽여버린 후 캣맘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 또한 방법으로 소개되어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이는 불법이기에 절대로 주변의 고양이가 피해를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밥통에 쥐약을 배치하거나 타이레놀을 놓거나 초콜릿을 먹이거나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캣맘에 대응하는 합법적인 방법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참고글을 제공해주신 DC 안티 캣맘 갤러리와 야옹이 갤러리 유저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일단 캣맘 퇴치를 위해 무조건 지켜야 하는 원칙, 첫 번째, 캣맘과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전직 캣맘이 남긴 글에 어떤 사람이 댓글로 궁금한 게 있는데 싸울 때 캣맘들 무논리 반박하잖아. 진짜 몰라서 그런 거야? 아니면 아는데 모르는 척하면서 우기는 거야? 라는 글을 남겼고, 여기에 전직 캣맘이 화나서 생각하는 것만 말하게 됨, 부끄러운 거 말하게 하지마 라는 댓글을 단 걸 보면 이미 캣맘과 논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캣맘들은 일단 자신들이 밥을 주는 고양이들에게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퇴치 방법으로 첫 번째, 캣맘의 질투를 유발하라. 야옹이 갤러리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의도치 않게 길고양이들이랑 친해졌다. 근데 이게 캣맘 2명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었더라 라며, 자신은 밥을 주지도 않는데 손낚시로 길고양이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이에 캣맘 2명이 우리가 밥을 먹이고 다 챙겼는데 왜 당신하고 친한 거냐, 구문하거나 괴롭혀서 오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DC는 내가 고양이를 괴롭혔다면 나한테 오겠냐?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고, 이후 캣맘이 우리 고양이니 앞으로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는데, 자기 고양인데 밖에다 방치를 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웃기라도 하겠네요 라고 비아냥거리며 무시하고 계속 놀아주자
분노에 빠지게 되는 캣맘을 볼 수 있었고, 이내 그는 이 경험에 대한 결론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이 챙기는 길고양이랑 친해지는 모습이 캣맘에게 시기, 질투, 열등감, 분노, 소유욕의 부정을 느껴 신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캣맘에게 질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 공격화하라. 국민신문고 앱을 깔고 밥자리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캣맘의 신상과 처벌 주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경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으로 밥자리를 조성하는 행위 자체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강한 효과를 가지며 여러 캣맘을 퇴치한 후기까지 볼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 동물보호법으로 신고하라. 이는 책임비를 받아 챙기는 캣맘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걷어 키워주지 않는 동물은 유기동물로 분류되어 이를 포획해 판매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전에 책임비를 받아 챙기던 캣맘의 사례를 보면 어느 캣맘이 책임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고양이를 온라인으로 분양했는데 분양받은 사람이 책임비를 주지 않자 사기죄로 신고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유기동물을 판매했기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캣맘들이 책임비를 받겠다는 글을 보면 바로 신고해버리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네 번째, 밥자리를 치워라. 이게 불법이 아닌 선에서 아주 유용한 방식인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전직 캣맘의 글에서 전직 캣맘이 쥐약을 배치하는 건 신고를 하면 되고 관리사무소나 주민들은 떼쓰고 화를 내면 되는데 밥을 의도적으로 치는 새끼는 진짜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다는 말을 하며, 누가 그랬는지 찾아도 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빡친다는 후기를 남겼는데, 이를 통해 캣맘을 진정 빡치게 하는 방법은 민원도 신고도 아닌 밥을 주기적으로 치워버리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오늘은 캣맘에 대한 내용과 퇴치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악행들이 없어지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체모르가 따라보는데 관심 있으시다면 코트텍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